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첼리브라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 엄청 힘드실 거예요. 특히나 이럴 때일수록 계좌 확인하는 빈도수를 줄이시는 게 아마 투자하시는데 훨씬 더 이득이 많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계속 이제 많이 까져 있는 뭐 80%, 뭐 90%, 50%, 60% 마이너스 돼 있는 내 계좌를 계속 바라보면 자책감이 들거나 원망감이 들거나 후회감이 들거나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도권 편입되기 직전인 상황이기 때문에 더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을 더 만든다고 저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영상을 쭉 보시다 보면 요소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가상자산이 향후에 어떤 길로 갈 수밖에 없는지, 나는 부자가 반드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에 관해서 100% 아마 수긍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스토리 라인을 만들어서 오늘 영상을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쭉 보시다 보면 단기적인 흐름은 어떻고 중장기적인 흐름은 어떻고 시대의 패러다임은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에 관해서 아마 깨달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래서 어저께 기술적 반등이 됐건 뭐가 됐건 일단 지속적인 하락세가 있다가 일시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다만 중요한 건 오늘 2022년 5월 11일 9시 반에 CPI가 발표가 돼요. CPI가 발표가 되고 내일도 아마 중요한 지표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거보다는 오늘 지표가 좀 중요성이 더 강하긴 한데 대다수의 이제 이코노미스트들은 이제 얘기하는 바가 8.1%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설상 이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와서 단기적인 상승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아마 아시겠지만 FOMC 회의가 완전히 끝나서 금리의 방향성이 완전히 하반기께 잡히지 않는다면 변동성은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6월 FOMC 전까지는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 매매 위주로 하시는 게 낫고 추매하실 분들 같은 경우도 한 번에 그냥 사기보다는 만약에 비트코인 기준에서 3만 달러 밑으로 떨어진다면 그건 진짜 영혼까지 팔아서 매수를 해야 될 어떤 그런 지점이지만 3만 달러 위에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롤러코스터 장세가 있다면 빠질 때마다 파란불이 보일 때마다 야금야금 매수를 하셔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 그래서 평단을 낮춰야 될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걸 일단 말씀드리고 UST 스테이블 코인이죠. 그래서 신생돼 가지고 뭐 스테이블 코인 중에 상당히 상승력이 이제 강했었는데 이거 갖다 이제 우리 대중들은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이러다가 이거 테라 재단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부터 별의 별 아마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미 재무장관이 그러니까 자넷 옐런이죠. UST 붕괴 이후 스테이블 코인 규제의 필요성 재확인. 뭐 당연한 거죠.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현존하는 뭐 달러에 페그돼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스테이블 코인들인데 당연히 규제를 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실질적으로 안정성 있게 쓸 수 있죠. 근데 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제 빈번해지고 더욱이나 UST가 이제 루나하고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디파이 뭐 그런 어떤 그런 걸 해가지고 엄청 큰 이자율을 지급을 해줬었는데 부정적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이거에 관해서 이제 옹호한다기보다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저께 이제 UST가 스테이블 코인임에도 불구하고 달러와도 같은 어떤 그런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락을 해버렸죠. 루나 코인도 물론 폭락을 해서 아직 회복이 안 돼 있는 상황인데 도건이 어저께 리커버리 플랜을 한다 이런 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꽉 잡고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테라재단이 승승장구하고 잘 나갔던 게 도건이 잘해서 도건의 자금력으로 이게 움직였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신현성의 자금력으로 테라재단이 승승장구하고 움직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예. 그 뒤에는 신현성이 먼저 테라재단을 이끌었고 그 다음에 바톤 터치를 넘겨준 게 도건이었고 신현성이 티켓몬스터부터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거는 소프트뱅크라는 거대 다국적 기업이 뒤에 있었고
손정희 회장을 여러분들은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소뱅이 잘 되고 못 되고가 손정희 뭐 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소프트뱅크는 거대 금융 다국적 기업들, 엘리트 기업들이 다 여기 묶여 있어요. 예, 비전 펀드에 묶여 있어요. 다 같이 움직여요. 전 세계 큰 손들이. 그래서 손정이라고 딱 지칭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글로벌리스트들이 다 묶여서 서포팅해주고 있는 게, 신현성을 비롯해서 도건까지 서포팅해주고 있는 게 테라 재단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급락을 할 수는 있겠지만 또 다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아마 다시 회복을 할 거예요. 제 개인적인 견해는 일단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비트메인은 아닌가요? 비트메인 전 세계 채굴 시장에서 넘버원 자리. 예, 그리고 비트메인하고 관련돼 있는 마이닝 풀, 자 비트코인하고 관련돼 있는 다 꽉 잡고 있죠. 이게 과연 우지안이 잘해서 그럴까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백허를 찾고 과거 역사를 뒤돌아보면 거기에는 다 소뱅이 있어요. 예, 손정희가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손정희 뒤에 또 누가 있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김에 이제 언급을 드리는 거고, 연준은 최신 재무 안전성 보고서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우려를 인용합니다. 연준까지 FED까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한마디 말씀을 드려요. 연준에서 CBDC 아니야, 뭐 스테이블 코인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CBDC에 대한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견해를 폈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언급을 드릴까요? 현금이 사라진다면 누구한테 좋을까요? 네, 대중한테 좋을까요? 아니면 이 전체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글로벌 리스트들한테 좋을까요? 중앙 정부한테 좋을까요? 현금이 사라지면 탈세 탈법도 못해요. 네. 그러면 중앙 정부한테 좋은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이 달러가 지금 강하게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뭐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03.8인가? 그래서 1,300원 달랑말랑한 거기, 그러니까 가격까지 지금 올라가서 강달러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달러가 위축되고 있다, 라고 제가 여기 표현 썼는데, 지금 현재 일시적으로 강달러가 있지만 어느 시점이 가면 엄청나게 약달러 위주로 돌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분기점에 있는 거예요, 현재. 그거를 연준은 알고 있는 거예요. 연준 알고 있기 때문에 CBDC를 처음에 이제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엑센추어라는 화폐 시스템 연구를 하는 디지털 달러 개발에 관해서 거기에다 이제 그걸 용역을 줬었던 거고, 거기서 지금까지 CBDC에 관, 디지털 달러에 관해서 연구를 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말 바꾸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중을 그냥 현재 약세 흐름에서 개돼지 취급한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 CBDC를 달러 이후에 결국에 디지털 달러를 발행할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모두가 다 공통돼요. 디지털 원화가 됐건, 디지털 원화는 카카오를 통해서 발행될 가능성이 높고, 뭐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위에나도 마찬가지, 유로도 마찬가지, 디지털 유로도 마찬가지, 다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진짜 우리 대중들을 개돼지 취급한다고 이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여기 날짜를 보세요. 4월 28일 날 중앙 아프리카에서, 자 여기 비트코인을 리갈 텐더, 그러니까 기축 통화로 이거를 도입했다. 두 번째 국가로.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먼저 그렇게 했었죠. 근데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때만 해도. 근데 오늘 무슨 그러니까 5월 9일 날인데, 그러니까 뭐 해외 시간으로 했을 때 오늘로라고 치고, 자 여기 보면은 뭐라고 얘기 나왔어요? 비트코인이 중앙 아프리카에서 공통된 어떤 그 화폐로 적용됐냐? 이게 성공적으로 안착했냐? 라고 여기 물음표가 던져졌죠. 아마도 아니다 라는 얘기가 나왔죠.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이 당국자들이 이거 불법이다, 비트코인 이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이거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 얘기가 나왔어요. 자 며칠 만에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휘둘리고 저렇게 휘둘리면 큰 분자가 못 된다니까요. 비트코인이 2천 몇백만 원, 3천만 원 가까이 찍었다가 380만 원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과거 역사를 보면. 그때 흔들려서 이 시장에서 그냥 이렇게 튕겨져 나갔던 사람들은 과연 지금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할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단기적으로 몇 개월만 버티고
어느 정도만 버티면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찬스가 오는 건데 그거를 놓치실 건가요? 예, 제가 이거는 그냥 단호하게 언급드리고 싶어요. 자, 인생을 바꿀 기회가 있는 건데 왜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업비트 계좌만 보고 모든 것을 다 결론 내려 버리시려고 하나요? 단기적으로. 예.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 커스터디에서 코인베이스 아마 여러분들 다 이미 아실 거예요. 코인베이스 뭐 재민이 전 세계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고 자, 근데 여기서 코인베이스 커스터디에서 SNT를 추가를 시켰어요. 예, 아르고도 마찬가지고 검증이 끝났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지 마시고 이 코인에 많은 금액을 물려 계신 분들도 그냥 쭉 한번 지켜보세요. 커스터디 하면 기업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얘기를 드리고 또 금리에 관한 얘기는 일단 클리브랜드 연준 총재 여기 나와가지고 야후 파이낸스에서 그 아나운서랑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향후에 두 번의 미팅이 있을 거야. 근데 0.5% 금리 인상이 안전할 것 같아라고 이분이 이제 클리브랜드 연준 총재님께서 이제 언급을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0.75 금리 인상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아마 지금 되게 많이 나오고 한편에서는 빅 스텝이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까지 밟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제가 메커니즘적으로 이제 한마디만 언급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금리를 0.75% 금리 인상을 두 번 단행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시장이 엄청나게 약세 흐름으로 가고 하반기 우리가 원하는 불장은 안 와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미국 정부도 또한 0.75%의 금리 인상을 하고 금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올 하반기까지 연준에서 계속 올리면 자기 발등 자기가 찍어야 돼요. 왜? 연준도 결국 미국 정부도 엄청난 부채가 지금 쌓여 있는데 그 이자를 감당을 해야 돼요. 개인만 감당하는 게 아니라 그걸 또 감당해야 되고 주식시장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주식시장에서 이득이 나야 거기서 또 하반기에 세금을 걷어갈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하반기에 중간 선거가 있어요. 자, 바이든 대통령 중간 선거가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은 결과가 나와야 돼요. 본인한테. 지금도 아마 지지율이 엄청 안 좋을걸요? 제가 살펴보진 않았는데. 그 여러 가지 것을 메커니즘적인 걸 보시고 이 약세 흐름이 이게 진짜 장기적으로 갈 건가? 연말까지 갈 건가? 아니면 어느 정도 부분에서 봉합이 되고 일단락이 될 건가? 이것에 관해서 이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금리 인상에 관해서 이제 제가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0.5% 금리 인상을 해요. 아니면 0.75% 금리 인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래 툭 까놓고 예를 들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을 1%를 단행을 해요. 예. 급격하게 그럼 시장이 폭락을 하겠죠. 엄청나게.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사 먹고 있는 미국인의 누가 사 먹고 있는 햄버거 가격이 갑자기 이게 폭락을 해서 인플레이션 잡힐까요? 짜장면 가격이 갑자기 7,000원, 8,000원 하던 게 갑자기 이게 3,000원으로 떨어질까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미 그들도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냥 어떤 한 개인인데 제가 이 사람이 이제 뭐 욕하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걸 캡처한 게 아니라 알트코인 약사장에서 마이너스 90%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니까 투자를 좀 어느 정도 했던 사람이에요. 실제로 코인 시장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는 큰 이득을 보기 위해서 여기 들어왔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빈번해요. 예, 빈번하고 올라갈 때도 또 이득도 많죠. 예,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가장 미친 루나 하루 만에 마이너스 55%라는 것을 봤다. 엄청난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변동성이 되게 크다는 거죠. 그냥 안전한 저축하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변동성을 내가 못 견딜 것 같으면 그냥 안전한 저축하자. 금리는 점점 올라간다. 금리 너무 좋아. 차라리 저축하자. 98%의 코인은 향후에 시간차를 두고 되게 장기적으로 보면 사라질 거고 진짜 큰 부자는 인생을 역전할 만큼의 큰 부자는 2%밖에 안 나온다. 근데 지금 변동성이 심한 거를 아마 몸소 느끼시겠지만 왜 제가 이런 거를 계속 강조해서 언급드렸는지 아마 인지를 하실 거예요. 루나코인 보세요. 옛날에 2020년도가 아니라 그 전에 몇백 원 했었을 때가 있었어요. 이 몇백 원 했던 게 큰 조정도 겪지 않은 상황에서
10만 원까지 찍었어요. 자, 그럼 지금의 이런 상황이 나온 게 예, 어떨까요? 이게 과연 제가 아까 루나 테라재단에 관해서 이제 언급을 드렸죠. 백호가 누구인지 그게 더 중요하다. 예,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당장 사야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코인 시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하여튼 그리고 아직까지 뭐 제도권 수용이 안 됐기 때문에 뭐 그런 거니까. 그리고 어, BTC 퓨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여기 상승세경 패턴이죠. 상승세경 하락세경 패턴은 상승을 유발하고 상승세경 패턴은 하락을 유발해요. USDC라고 하면 자 스테이블 그러니까 달러랑 똑같은 거죠. 달러랑 똑같은 지위죠. 그럼 뭐를 뜻하냐면 상승세경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제가 아까도 이제 언급을 드렸지만 일정 시점이 지나면 6월 어느 시점이 지나면 아마 분명히 달러가 서서히 하반기로 가면서 서서히 하락하는 시점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거는 당장 한 달을 보고 이거 우리 코인을 산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반기를 보고 대비를 하자. 하반기에 만약에 큰 상승장이 오면 그때는 반드시 익절을 해야 된다. 동절기가 오기 전에 그렇게 이제 언급을 드렸죠. 그거랑 이제 이 차트랑 같은 관점을 이제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중국이 중동과 대서양 분지에서 더 많은 석유를 수입함에 따라 거래자들의 정유 업체들은 오만 원유와 WTI 또는 브렌트 가격 사이의 가격 스프레드를 주시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과연 이게 뭐를 뜻할까? 중국은 과연 뭘 준비할까요? 지금 원유를 사들여서 모으고 있고 중국이 봉쇄돼서 공장 가동률이 많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원유를 왜 사서 많이 모으고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식량 자원도 많이 이미 비축을 해 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중국은 대만 침략에 관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만약에 이게 실제로 발단이 된다면 그게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스위프트 제재가 분명히 들어갈 거고 그것을 프로텍팅하기 위해서 화폐 시스템 강요 같은 경우도 이미 뭔가를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CIPS와 SPFS를 통해서 그 중간에 XRP, 리플렛하고 이제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건 뭐 복잡하니까 거기까지만 이제 언급드리고 그리고 올해 7월 달부터 미국에서 중국 관세 인하를 서서히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하반기 시장을 너무 안 좋게만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분명히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래서 이런 거를 언급드리면 너무 희망회로 돌리는 거 아니냐 이럴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현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거기다가 매매를 많이 자주자주 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희망회로를 돌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리고 2016년부터 지금까지 코인 투자를 그런 식으로 해왔어요. 희망회로를 돌리면서 그 결과도 분명히 맛을 봤고 모든 사람이 이 시장 끝났다라고 얘기했었을 때도 저는 맞다라고 생각해서 전 버텼어요. 그렇기 때문에 버티면 어떤 일이 발생되고 어떻게 내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도 방송에서 강조해서 이제 언급을 드리는 거예요. 뭐 조회수 빨라고 그런다. 조회수 빨아서 뭐 조회수 빠는 것보다 제가 회원 가입하는 게 아마 더 돈이 클걸요. 제가 기부 받으면 그게 더 돈이 클걸요. 제가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 기업 뭐 코인 소개해주고 이러면 거래소 소개해서 레퍼럴 달면 그게 더 이득이 클걸요.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이 이제 저한테 떠드는 거죠. JP모건이 미국 무역 책임자 2008년 이후로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 투자자를 본 적이 없다. 지금 2008년 이후로 처음 봤대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시장에 대해 내가 말할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점은 1분기에 심하게 논의되었던 것인데 이제 압도적인 합의가 일어나고 있어. 모두가 베어리시를 보고 있어. 중국은 셧다운되었고 인플레이션은 미친 듯이 뛰고 있어.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고 동물의 영혼은 죽고 연준은 통제력을 잃었고 QT가 다가오고 있어.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실적이 끔찍하고 민간 기업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고 있어. 뭐 하여튼 약세 흐름에 관해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JP모건이. 자, JP모건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땐 우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그리고 자, T 애널리스트가 이제 한마디 말을 하는데 자, 여기 약세 흐름이 와서 급락이 왔었어요. 2017년도에 마찬가지로 똑같은 차트 패턴이 있었어. 그래서 이걸 지금 이 사람은
하반기에 이런 장세가 올 가능성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당장은 아니겠지만 일정 순간이 아마 지나면 분명히 하반기 장세가 분명히 좋아질 거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진짜 익절을 좀 많이 해야 될 때가 미국의 중간선거 전에라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중간선거 전에 변동성이 극심해질 거예요. 중간선거 시즌 정도 됐을 때. 그렇기 때문에 상승장이 만약에 하반기에 오면 중간선거 전에 10월달, 9월달 이럴 때 어느 정도 상승이 있으면 익절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걸 이제 보시고, 그리고 동절기에 이제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면, 동절기에 올 하반기가 됐든 내년 상반기가 됐건 제2의 코로나가 창궐하는 거, 이게 아마 가장 위험할 거예요, 우리 투자자들한테. 그럼 아마 폭등이 오더라도 엄청난 아마 폭락이 올 거예요. 지금 폭락은 상대도 안 되게. 자, 그리고 넷플릭스가 직원들에게 광고가 2022년 말에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거냐면 수익 구조에서 그냥 기존에 있었던 어떤 그런 패턴으로 회원을 받는 것보다는 가격을 내려주고 하려면 광고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동절기에 수익 구조를 개편할 거다. 유튜브 같이 이제 광고를 중간에 삽입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회원 유치를 더 많이 극대화시켜서 올릴 거다. 근데 동절기에 움직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넷플릭스가 상승하면 뭐다? 제가 언급드렸죠. 넷플릭스가 상승했을 때 코로나가 어떻게 됐었나요? 넷플릭스가 움직이고 넷플릭스 주가가 움직이면 그거는 뭐다? 제가 이미 예전부터 이제 언급드렸죠. 그리고 FED의 보스틱 연준 총재가 노동에 대한 진전의 징후, 공급 정체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연준이 경기 침체를 일으키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는지의 여부, 내 목표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 다른 경기 침체를 겪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금리 인상하는데 리세션은 일으키지 않고 인플레이션만 잡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연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났어요. 연준의 통제 범위를 이미 벗어났어요. 예전에 이제 연준이 아니고, 지금 실물 경제는 어느 정도 전 세계가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회복될 확률이 높은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실외 마스크 해제했지만 아직까지 마스크를 쓰고 계시잖아요. 어느 순간이 되면 마스크에 관해서 실내 해제가 아마 분명히 들어갈 거예요. 동절기 전까지. 여름께 끝나기 전에 분명히 그러겠지만 2년 만에 일본 하늘길이 열린다, 이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인프라망에 관해서 서서히 지금 열어주고 있지 않나.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 6월 입국 재개 검토한다, 일본 정부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중국 봉쇄령도 그게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거 해제된다 얘기가 나오면 시장은 아마 강세로 분명히 크게 아마 전환이 될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분쟁도 어느 순간이 되면 분명히 봉합이 되겠죠.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아마 분명히 봉합이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스크, 실내 해제 이런 거를 매크로적으로 통합해서 한번 봐보자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 구찌 산다, 명품 업계, 암호화폐 결제도 임모. 그래서 이 뉴스는 이미 여러분들 보셨을 거고, 올 여름까지 북미 전체 매장에 암호화폐 결제를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구찌가 뭘 알고 있는 거죠. 가상자산은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도지코인, 시바이누 10개 이상의 암호화폐를 이용해 구매할 수 있게 한다.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환불은 현지 통화로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디트로만 제공될 거다. 그러니까 가상자산을 받고 나는 환불을 해줄 때는 따르게 해줄 거야. 기준이 되는 돈으로 줄 거야. 근데 내가 이 가상자산을 받을 때 이게 나한테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으로 받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는 구찌도 뭔가 생각하는 게 있겠죠. 이미 기획실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을 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코인은 받는데 줄 때는 기준이 되는 현지 통화 크레딧으로 주겠다. 코인을 사서 모으겠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구찌도. 그럼 우리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인을 모아야 될까요? 이 시장 끝났다고 이 시장을
떠나야 될까요? 시진핑, 윤 대통령 초청, 양측 편리한 시기에 방문 환영. 와, 한국의 위상이 엄청 올라갔구나라는 생각을 제 이제 하게 됐거든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윤 대통령한테 러브콜을 하고 방문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야, 한국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구나. 엄청나게 올라갔구나.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민 가고 싶어하는 나라들보다 한국의 위상이 훨씬 더 아마 올라갈 거예요. 예. 그리고 달라진 위상, 실감, 재벌 총수들과 어깨 나란히 한 플랫폼 기업들, 뭐 카카오나 네이버, 쿠팡 뭐 이런 기업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되게 순위 변동이 되게 극심하게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눈에 띄는 게 뭐냐면 현대차 그룹 계열이 2위에서 3위로 밀려났고 2위 자리에 SK가 올라갔어요. 근데 SK가 여러분들 뭐 조사를 조금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상자산 시장에 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거긴 또 반도체까지 또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반도체. 그럼 채굴기하고 관련돼 있죠. 자, SK가 보통이 아니라는 거죠. 뭔가 분명히 뭔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물리적 산업의 어떤 그 위축,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재벌 총수들의 플랫폼 기업들이 되게 많이 올라갔고 주가도 많이 상향이 됐는데 물리적 산업은 축소되고 있는 현재 형국이고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무형적 산업,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되겠죠. 주가도 지금 바닥을 치지만 어느 순간에 다시 고점을 갱신하고 쿠팡도 막 엄청난 상승이 있을 텐데 하여튼 그래요. 그냥 우리가 코인 투자를 하면서 요런 면을 봐야 된다는 거죠. 요런 면을. 물리적 산업에 위축된다. 일자리는 많이 사라질 거고. 그러면 무형적 산업이 태동되면 무형적 산업과 관련 있는 거는 과연 뭘까? 블록체인,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 산업 다 관련이 있어요. VR, 뭐 AR 다 마찬가지라고. 이런 큰 범주에서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아마 많은 일들이 있을 거고 은행들도 보면 영업점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주변에 은행이 계속 사라지고 ATM도 사라지고 있고 거기다가 영업점이 있는데도 3시 반까지 영업을 해요. 시간은 점점 단축되고 있고 이 의미가 과연 뭘까요? 가상자산은 과연 이 안에서 어떻게 또 쓰여질까요? 국민은행도 신한은행도 가상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아직 실행하진 않지만 준비 작업을 지금 이미 어느 정도 마쳐 있는 상황이고 제도권 수용이 되면 어느 순간 가상자산과 현금이 공존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만 보고 눈앞에 있는 숫자와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가 파란색으로 마이너스 몇십 프로 된 거 이 면목만 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큰 어떤 그런 그림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뭐 이미 뭐 코인베이스에 상장돼 있는 거, 뭐 그렇게 자산 운용사에 있는 코인들, 뭐 ETF가 승인 날 만한 코인들, OTC 마켓에서 뭐 어떤 큰 기업들이 거래를 해서 사서 모으고 있는 코인들, 이미 정답은 나와 있는데 뭘 그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실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잡설이 길고 말이 길었는데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오늘도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이 위기 상황을 잘 버텨서 모두가 큰 부자 되실 수 있을 때까지 조금만 더 인내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들한테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